안녕하세요. 연사주입니다. 이번 달도 지지로 개미월 운세 해석하는 방법, 개미월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로는 작은 더위가 찾아오는 7월 7일 소서부터 큰 더위가 찾아오는 7월 22일 대설을 지나서 8월 7일 입추까지입니다. 제가 상단에 자, 축, 인, 묘, 오, 술 이렇게 적어 두었는데요. 이벤트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축, 인, 묘, 오, 술을 중점적으로 보고 다른 지지의 글자들도 대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 운세를 알아보기 전에 운세를 알아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궁성적인 해석인데요. 궁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지는 국가, 해외, 조상, 조부모님의 자리가 됩니다. 월지는 사회궁으로 직업, 직장, 부모, 형제궁의 자리가 됩니다. 일지는 내가 되고 배우자 궁이 됩니다. 시지는 자식 궁이 되고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 나의 개인적인 공간이 됩니다. 사주 공부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만세력 어플을 사용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먼저 내 사주 원국에 자수가 있으면 개미월 12 신살로는 천살인데요. 천살은 하늘천, 죽일 살을 써서 겁살, 제살과 함께 삼살로 대표적인 흉살인데요. 천살은 천재지변이나 횡액 등 천벌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말하면 뭔가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하늘의 기운이 통한다는 거죠. 내가 나쁜 일, 안 좋은 일을 하면 벌을 받고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면 하늘이 도움을 주고 내 권위를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자수와 미토의 글자와의 관계성을 보면 자미는 원진, 해, 천의 관계죠. 원진은 원망할 원자에 성낼 진자를 써서 원망하고 화내는 애증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자미는 임묘형 원진입니다. 자수는 천간으로 올라가면 개수가 되죠. 개수는 미토의 임묘를 합니다. 자수 입장에서 미토는 호극수를 하니까 편간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인데 개수가 미토에 푹 빠져서 헤어지지 못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거죠. 해는 육합을 풀어버리는 것이 해입니다. 자수의 육합은 축토가 되죠. 자축합, 미토는 오화와 육합이 되죠. 오미합, 자축합, 오미합을 하는데 좌우충, 충미충으로 합을 풀어버리는 것이 해가 됩니다. 먼저 내 사주 원국 연지에 자수가 있으면 연지는 국가의 자리죠. 국가를 상대로 원망할 일이 생기는 건데요. 7월 달에는 부가세의 신고가 있죠. 탈세를 하거나 절세를 과하게 하게 되면
자수의 봉기가 개미월 천간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음주운전을 한다던가 불법, 탈법적인 일을 하게 되면 드러나게 됩니다. 개미월 천살로 작동을 하니까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하는 한 달이 되겠습니다. 내 사주 원국에 월지에 자수가 있으면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 직장 동료나 업체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형제와의 관계에서 미워하고 화내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사주 원국에 일지에 자수가 있으면 개미월 내가 푹 빠질 만한 이성이 들어와서 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푹 빠져서 힘들어질 수가 있고요. 애증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애인이 있거나 기혼자 분들은 자수는 도화의 글자이면서 밤의 글자이고 생식의 글자이고 정자, 난자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자수 안에는 지장간으로 임수와 개수가 있고 미토 안에는 지장간, 정, 을, 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정임합을 하고 있습니다. 애정사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애인이 있거나 결혼을 하신 분들은 자수의 분기가 개미월 천간으로 올라가서 드러나게 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부적절한 관계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는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지의 자수를 가지신 분들은 천살로 작용을 하니까 특별히 더 주의를 하셔야겠죠? 내 사주 원국에 시지에 자수가 있으면 자식과의 관계가 내 맘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원지는 너무 좋아해서 자식에 대한 기대가 커서 실망을 하게 되고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잠이 해로 동호회를 탈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사주 원국에 숙토가 있으면 개미월 12신살로는 월살인데요. 월살은 달빛을 보고 한숨 짓는 살을 월살이라고 합니다. 축은 사유축, 금의 묘지의 글자이고 미는 해묘미, 목의 묘지의 글자입니다. 서로 반대 기운의 글자이죠. 충미충으로 화개살을 충하는 글자가 월살입니다. 화개살은 일을 마무리하는 기운인데 하는 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게 방해를 하는 것이 월살입니다. 월살을 장벽살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는 일이 벽에 막힌 것처럼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무조건 좋거나 무조건 나쁜 것이 없습니다. 달빛을 보고 한숨을 짓다가 반짝이는 동전을 줍는 것이 월살이기도 합니다. 행재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축토와 미토의 글자와의 관계성을 보면 축토와 미토는 충의 관계죠. 토끼리의 충을 벗 붕자를 써서 붕충이라고 하는데요. 충은 변화와 변동, 이동, 이별, 만남, 사고, 구설을 나타내고 붕충이라서 여기에 배신과 배반이 더해집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토라서 친구일 줄 알았는데 서로 방향성이 다른 거죠. 그래서 붕충은 배신이나 배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사주 원국에 연지에 축토가 있으면 조부모님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산, 상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지는 해외살이도 되죠. 외국에 나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학연수를 간다던가 여행을 간다던가 해서 외국에 나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사주 원국에 월지에 축토가 있으면 직업, 직장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다던가 부서 이동을 한다던가 다른 지역으로 정근을 간다던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사나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라는 글자는 터전이 되고 부동산이 되고 토지가 되죠. 부동산 매매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형제와의 관계가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사주 원국에 일지에 축토가 있으면 일지는 내 몸이 되죠. 축이라는 글자는 곡각, 살도 되고 축대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개미월, 충미, 충을 하게 되니까 척추나 허리 디스크, 관절, 무릎이나 목 디스크 등으로 수술을 하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월살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전에 월살은 행재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행재수는 아픔이나 고난 후에 오는 재물을 뜻합니다. 수술을 해서 보험금이 들어올 수 있는 한 달입니다. 내 사주 원국 일지에 축토가 있으면 개미월 이별과 만남이 동반을 하게 됩니다. 솔로이신 분들은 긍정적이지만 애인이 있거나 결혼을 하신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겠죠? 축토 안에는 지장간 개수가 있는데 개미월 천간으로 드러나서 배우자나 애인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다툼이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 이혼수가 있는 한 달입니다. 충음에는 주말 부부로 지내시는 게 도움이 되지만 주말 부부로 지내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여행을 함께 가시는 것이 좋은 개운법이 됩니다. 이사나 이동이 있을 수 있는 한 달입니다. 내 사주 원국에 시지에 축토가 있으면 자식이 유학을 가거나 독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시지는 나의 개인적인 공간이면서 취미생활도 되죠. 취미생활에 변화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동호회를 그만두고 새로운 동호회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동호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사주 원국에 인목이 있으면 개미월 12신살로는 반한살인데요. 반한살은 반은 매달리다, 오르다라는 뜻이고 안은 말, 안장, 안을 씁니다. 살은 죽일 살이고요.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말 안장을 화려하게 치장을 해서 폐잔병에 전리품을 싣고 돌아오는 장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반한살은 닉네임이 콩고물 살입니다. 콩고물이 떨어진다라고 하죠. 뭔가 얻어먹을 게 있는 살입니다. 신살 중에서 긍정적인 신살입니다. 인과 미의 글자와의 관계성을 보면 인미는 기문입니다. 기문은 귀신, 기자에 문을 써서 귀신이 드나드는 문이 열렸다. 신기나 촉, 집착, 집중을 나타냅니다. 내 사주 원국의 연지에 인목이 있으면 반한살은 상속의 별도 됩니다. 조상이나 조부모, 유산, 상속 문제로 법적인 절차 과정에서 미쳐버리겠다, 스트레스 받는다 하는 일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연지는 국가 자리니까 국가에 기문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해외 연인이 생겼는데 집착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사주 원국에 월지에 인목이 있으면 을미월, 미토는 현침의 글자죠. 내가 예민해져서 직장 상사 때문에 미치겠다 할 수도 있고 부모, 형제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집착을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주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사주를 몰라도 힘들어 죽겠다 라고 하면 편관운이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돌아버릴 것 같아 미치겠어 라고 하면 사주를 열어보면 기문운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문은 대인관계에 집착으로 사용을 하면 마음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주 원국에 기문을 가지신 분들, 특히 인미 기문을 가지신 분들은 서울대나 카이스트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서울대에 나오신 분들 사주를 보면 사주 원국에 인미 기문이 있더라고요. 인목, 목은 교육의 물상도 되고 미토는 현침에 뾰족한 글자라서 펜도 되죠. 인묘형 기문이니까 공부할 때 미친 집중력으로 발휘가 되는 것인데요. 이번 달 사람에게 집착하기보다는 일에 집중을 하셔서 성과를 내는 한 달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주 원국에 일지에 인목이 있으면 촉을 세우기도 하고 애인이나 배우자를 의심하거나 집착, 오해를 하기도 하고 혹은 배우자가 나를 집착을 해서 미치겠다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문이 들어오면
꿈도 잘 맞고 촉도 좋아지고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타로를 할 때 20대 커플이 왔었는데 두 분이 가게에 들어올 때부터 티격태격하고 남자분이 본인은 억울하다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자신이 바람을 피우는 꿈을 꿨다고. 그런데 자기는 촉도 좋고 꿈이 다 맞아서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고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억울하다면서 저한테 타로를 봐달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촉이 아무리 좋아도 신이 아닌 이상 꿈이 100% 맞을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런데 자기는 촉이 좋아서 맞는다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남자친구에게 집착을 하는 모습이죠. 기문이 들어와서 예민해지고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사주 공부를 하시면 최고의 개운법이 됩니다. 내 사주 원국에 시지에 인목이 있으면 자식이 예민해지고 내가 자식에게 집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사주 원국에 묘목이 있으면 개미월 12신살로는 화개살이죠. 화개살은 명예살이라고도 하고 빛나고 화려한 것을 덮는 살입니다. 묘목과 미토의 글자와의 관계성을 보면 삼합의 연합이죠. 삼합은 사회적인 합, 목적이 있는 합입니다. 내 사주 원국에 연지에 묘목이 있으면 내가 무역업이나 국가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면 내 일이 확장이 되고 커지는 모습입니다. 해오던 일, 마무리가 안 됐던 일들이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내 사주 원국에 월지에 묘목이 있으면 내 일이 확장이 되고 커지는 모습입니다. 화개살은 마무리를 하는 기운이라서 새로운 아이템이나 새롭게 일을 벌리는 시기는 아니고요. 내가 지금 해오던 사업 아이템을 정리를 할 것은 정리를 하고 잘 되는 아이템에 집중해서 확장을 하고 정리를 해서 키우는 모습입니다. 사회적으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오너라고 하면 이번 달 직원을 뽑았는데 능력이 있는 비서 역할을 해주는 괜찮은 직원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은 직원이 들어와서 내 일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나 이동, 변화가 있을 수 있는 한 달입니다. 부모, 형제와의 관계가 원만할 수 있습니다. 내 사주 원국에 일지에 묘목이 있으면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과 연애를 할 수도 있고 사내 연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미월 미토가 화개살로 들어오니까 화개살은 홍염이나 보아살처럼 강렬하고 빠져들 것 같은 미친 매력은 아니지만 은은하고 신비하고
고상한 매력을 풍기는 것이 하계살입니다. 이번 달 내가 하계살의 그런 매력으로 삼합의 운이니까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과 연애를 할 수도 있고 사내 연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계살 운에는 옛 인연을 만나기도 합니다. 전 여친이나 전 남친과 재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 이동, 매매가 있을 수 있는 한 달입니다. 내 사주 원국에 시지에 묘목이 있으면 자식이 취업을 해서 이동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호회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인연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 사주 원국에 진토가 있으면 개미월 12일 신살로는 천살인데요. 천살은 하늘에 거역할 수 없는 기운이 통한다. 부정적인 신살인데요. 무조건 좋거나 무조건 나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하늘의 도움을 받고 나쁜 일, 내가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천살입니다. 진토와 미토 글자와의 관계성을 보면 어떤 선생님들은 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자와의 관계성이 없습니다. 지장간을 봐도 진토 안에는 을, 개, 무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미토 안에는 정, 을, 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장간 안에도 관계성이 없습니다. 이번 달 내 사주 원국에 진토가 있는데 개미월 미토가 들어오면 토기운의 혼잡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간에 따라서 십성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병활간에게는 진토는 식신이고 미토는 상관이죠. 내가 식신의 일을 하고 있는데 상관의 일이 또 들어오니까 식상 혼잡이 되는 거죠. 투잡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식신의 기술로 바리스타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번 달은 내가 바리스타 일만 하지 않고 상관의 교육성을 가지고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교육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간목일간이라면 진토는 편제가 되죠. 미토는 정제가 됩니다. 나는 편제의 여자친구가 있는데 미토, 정제의 간목일간에게 미토는 천을기인이죠. 천을기인의 간목이 미토의 임묘가 되니까 내가 푹 빠질 만한 여자가 또 들어오는 거죠. 재성, 혼잡이 되는 것입니다. 일간에 따라서 십성에 대입하셔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 사주 원국에 사화가 있으면 개미월 12 신살로는 월살인데요. 월살은 달빛 보고 한숨을 짓는 살을 월살이라고 합니다. 사화는 사유축 금의 생지의 글자이고 미토는 해묘미 목의 묘지의 글자이죠. 서로 반대 기운의 글자입니다. 충미 충을 하고 있죠. 월살은 화계살을
충하는 글자가 월살이 됩니다. 하게살은 내가 하던 일을 마무리를 하는 것을 하게살이라고 하는데 월살은 하는 일을 마무리를 방해하는 것이 월살입니다. 월살을 고초살, 장벽살이라고도 하는데요. 해오던 일이 벽에 막힌 것처럼 답답해지는 것을 장벽살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좋거나 무조건 나쁨이 없기 때문에 월살은 별빛을 보고 한숨을 짓다가 반짝이는 동전을 줍는 것이 월살인데요. 월살 운에는 행재수가 있기도 합니다. 사와 미토의 글자와의 관계성을 보면 격각이죠. 격각은 사이뜰 격, 뿔 각자를 써서 소나 짐승의 뿔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붙어 있을 수 없는 게 격각인데요. 이격되어 있다, 방향성이 다르다, 코드가 다르다인데요. 일의 지연이나 이동수, 이사,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나 이동, 매매가 가능하지만 월살이면서 격각이라서 내가 계획한 대로 원하는 타이밍이 맞지 않고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지에 사화가 있으면 이번 달 장거리 연애가 될 수도 있고 일 때문에 주말 부부가 될 수도 있고 곁에 있어도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있거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사주 원국 시지에 사화가 있으면 자식이 유학을 가거나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자식의 문제로 답답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사주 원국에 오화가 있으면 개미월 12 신살로는 반한살이죠. 반한살은 매달릴 반에 말 안장, 안, 죽일, 살을 써서 반한살이라고 하는데요. 말 안장에 올라갔다고 해서 말 안장살이라고도 하는데요. 반한살은 닉네임이 콩고물 살이라고 해서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죠.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는 게 반한살입니다. 긍정적인 신살입니다. 내 사주 원국에 오화가 있으면 개미월에는 을사년에 사화가 있어서 사오미 이렇게 방합이 짜집니다. 방합은 목적이 없는 합, 방위의 합, 계절의 합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의 합입니다. 내 사주 원국에 연지에 오화가 있으면 국가,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반한살로 콩고물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사주 원국에 월지에 오화가 있으면 내 세력을 얻는 것이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혈연, 지연, 학연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할 수가 있고 부모, 형제와의 관계가 원만할 수 있고 가족 모임이나 이런 것을 내가 주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문제가 있다면 내가 총대를 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사주 원국에 일지에 오화가 있으면 인연이 생길 수도 있겠죠?
방합으로 들어오니까 동창과 연인이 될 수도 있고요. 방합운에 동성, 동본과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사주 원국에 시지에 오화가 있으면 자식과의 관계가 유정할 수가 있고 동호회 모임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회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사주 원국에 미토가 있으면 개미월 12신살로는 화개살인데요. 화개살은 화려한 것을 덮는 살입니다. 내 사주 원국 미토가 있는데 미토가 또 오게 되면 을사년 사화가 있어서 사화와 미토는 격각의 관계죠. 격각은 사이뜰 격, 풀 각자를 써서 짐승의 뿔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붙어 있을 수 없는 게 격각인데요. 코드가 다르다. 방향성이 다르다. 일의 지연, 답답함, 이동수가 있는 것이 격각입니다. 개미월 미토가 또 오니까 격각 현상이 더 강해지겠죠? 미토는 조열한 땅, 조토이죠? 미토가 있는데 미토가 또 들어오니까 과유불급이 되는 거죠? 내가 다혈질이 될 수가 있고 미토는 현침의 글자이죠? 내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현침에 날카로운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까 현침의 날카로운 말보다는 부드러운 말로 대화를 하시고 이번 달은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여유를 가지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주 원국에 신금이 있으면 개미월 12신살로는 천살인데요. 천살은 겁살, 제살과 함께 삼살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풍살인데요. 하늘의 기운이 통하는 살입니다. 내가 나쁜 일을 하게 되면 벌을 받게 되고 내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하늘이 나를 도와주고 내 권위를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신금과 미토의 글자와의 관계성을 보면 우합도 되고 모솔이 합이라고 합니다. 화개지가 생지를 생해주는 합을 우합이라고 합니다. 신금과 미토의 지장간을 보면 신금 안에는 무, 임, 경, 미토 안에는 정, 을, 기, 정임합, 을경, 합을 하고 있습니다. 암합이죠? 어둘, 암, 합할, 합을 써서 암합이라고 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합이고 비밀스러운 합입니다. 내 사주 원국에 일시에 신금이 있다면 이번 달 비밀 연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암합은 드러나지 않는 합이라서 비밀 연애가 될 수도 있는데 미와 신은 특히 지장간에서 정임합을 하고 있죠. 정임합은 정임합을 해서 간목에 생명력이 생기는 거죠. 임신으로 볼 수도 있고 애정사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비밀연애, 비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금 안에 임수가 있어서 개미월 개수로 천간으로 투간 투출하게 되죠.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비밀 연애나 비밀사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시지에 신금이 있으면 시지는 자식궁이죠. 임신을 할 수도 있고 내 자식의 문제나 비밀사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내 사주 원국에 유금이 있으면 개미월 12신살로는 월살이죠. 월살은 달빛 보고 한숨 짓는 살입니다. 달빛을 보고 한숨을 짓다가 반짝이는 동전을 줍게 되는데요. 월살 룬에는 행재수가 있기도 한 게 월살입니다. 내 사주 원국에 유금이 있으면 을사년 사유합으로 삼합의 반합의 형태를 띠죠. 내가 하는 일이 확장이 되고 커지는 모습인데 개미월에는 미토가 들어와서 미와 유의 관계성은 격각의 관계죠. 미월에는 내가 하는 일이 지연이 될 수가 있고요. 지체가 될 수 있고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사나 이동, 매매가 있을 수 있는 한 달입니다. 내 사주 원국에 술토가 있으면 개미월 12신살로는 반한살인데요. 반한살은 닉네임이 콩고물 살이라고 해서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죠.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반한살이고 긍정적인 신살입니다. 술토와 미토의 글자와의 관계성을 보면 형살이죠. 형살은 깎고 맞추고 조정을 해야 하는 조정 소요가 발생을 합니다. 사고나 구설, 소송이 있을 수가 있고 배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사주 원국에 연지에 술토가 있으면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를 어겨서 벌금을 낼 수도 있고 소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한살은 상속의 별이죠. 조부모님이나 조상에게 땅을 상속받았는데 법적으로 풀어야 하는 상속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사주 원국에 월지에 술토가 있으면 일적으로 조정을 해야 하는 조정 소요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일을 한다면 고객의 호텔이나 비행기 다 예약을 했는데 일정 변경을 요구한다거나 뭔가 맞추고 깎고 해야 하는 조정 소요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구설수가 동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사주 원국에 일지에 술토가 있으면 일지는 내 몸도 되죠. 위장이나 이런 게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수술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술을 해서 반한살로 들어오니까 보험금을 수령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애인이나 배우자와 다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혼 소송을 할 수가 있겠죠? 반한살로 들어오니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사주 원국에 시지에 술토가 있으면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수가 있고 동호회 모임에서 구설수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내 사주 원국 시지에 술토가 있는데 출산을 앞두신 분들은 내가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하고 싶었는데 자연분만이 잘 안 돼서 어렵게 수술을 해서 출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사주 원국에 해수가 있으면 개미월 12신살로는
하계살이죠. 하계살은 빛나고 화려한 것을 덮는 살입니다. 하계살은 하던 일을 마무리를 하는 기운입니다. 해수와 미토의 글자와의 관계성을 보면 왕지가 빠진 삼합의 형태를 띠는데 왕지가 빠져 있으면 삼합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해수 안에는 지장간, 무, 갑, 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미토 안에는 지장간, 정, 을, 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임 합을 하고 있고 갑기 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끈끈하고 합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암합은 어두울, 암, 합할, 합을 써서 비밀스러운 합이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암합입니다. 속정이 있는 거죠. 비밀사나 비밀 연애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사주 원국에 일지에 해수가 있으면 나는 비밀 연애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수의 분기 임수가 천간으로 개수로 투간 투출이 되어서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비밀 연애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내 비밀사나 비밀 연애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기혼자분들은 주의를 하셔야겠죠. 내 사주 원국에 시지에 해수가 있으면 개미월 정임합을 하죠. 정임합은 애정사도 되고 정임합을 해서 간목에 생명력이 생기는 거라서 임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지는 자식궁이죠. 자식의 문제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내가 하는 일이 확장이 되면서 하계살로 마무리가 안 됐던 일들이 마무리가 되는 한 달입니다. 지금까지 을사년 개미월 지지 운세 해석하는 방법, 지지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